지금부터 2021학년도 학생자치기구 보궐선거 후보자 정책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책간담회 사회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호학번 이상탁입니다. 정책간담회 순서를 소개해드리면 먼저 후보자 소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질문, 단과대 선거관리위원장 질문, 일반하고의 질문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순서는 후보자 소개입니다. 기호 1번 정부 후보부터 자기소개 및 포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51회 총학생회 블루투스 선거운동본부 정후보 게임 디자인학과 17학번 유인학입니다. 저희 블루투스 학생회는 학우분들과 항상 연결되어 소통하고 학우분들을 위한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52대 총학생회 블루투스 선거운동본부 부후보 응용수학과 17학번 박대균입니다. 앞서 정 후보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우분들과 항상 연결되어 학우분들을 위한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봉주대학교 총학생회 기호 2번 스위치 선거운동본부 정후보 최도지은입니다. 저희는 스위치 선거운동본부의 슬로건처럼 학우분들의 학교 생활을 활기차게 밝히고 잘못되었던 또는 지루한 일상을 변화시킬 학생회를 만들기 위해 선거운동본부 이름을 스위치라고 정하였습니다. 저희 스위치 학생회는 모든 학우를 대표하는 학생자치기구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결과만 보여주는 학생회가 아닌 과정 또한 함께하여 진정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믿음직한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52대 총학생회 스위치 선거운동본부 부후보로 출마한 김유진입니다. 저희 선거운동본부의 명칭인 스위치는 전등을 밝힐 때 사용하는 스위치를 보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치를 사용하기 전에는 어두웠던 공간이 스위치를 사용하면 밝아집니다. 이렇듯 스위치는 전기와 정부의 연결고리입니다. 저희 스위치 선거운동본부는 학교와 학생의 연결고리가 되어 소통하며 화합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님들의 자기소개와 포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총학생회 후보님들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기호 1번, 2번 정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대에 따라 학생회를 바라보는 시간이 변화되고 있으며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총학생회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모습의 총학생회를 지향하시나요? 준비된 후보자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호 2번부터 답변하겠습니다. 총학생회가 갖는 의미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13,000명의 학우분들을 대표하는 학생자치기구로서 학생회가 학우들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마음을 이해해주고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지향하는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의견을 가까이서 듣되 무겁게 받아들이는 학생회입니다. 기존처럼 행사의 결과만을 보고하는 것이 아닌 기획 집행 단계까지 모든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함께하는 학생회라는 것을 학우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학우분들과 삶을 함께하며 현실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총학생회, 일 잘하는 총학생회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정 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생회는 현재 상황에 맞추어 학우분들이 의미 있는 경험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항상 최선의 방향을 선택하여 실행하는 학생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블루투스는 학우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항상 생각하고 노력하며 발로 뛰어 앞장서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총학생회 부후보님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우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된 공약과 이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준비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2번 부후보 김유진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우선은 코로나 상황에서 학우들이 가장 원하는 곳은 안전한 학습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관련된 공약으로는 우선은 코로나 상황에서 학우분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학자습실과 독서실을 이용하고 싶지 않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에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 스위치 독서실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온라인 스위치 독서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희 스위치 선거운동 본부원들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당선 후에도 이 공약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 시행착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여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부후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요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그런 비용을 대신해서 비대면으로 인해서 오프라인을 지나지 못함으로써 해당 비용을 저희는 학원 및 자기개발에 정진하기 위하여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시 해당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또한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학우분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 스터디 그룹 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학우분들의 금액적 부담감을 덜어드려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님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단과대 선거관리위원장님들의 질문입니다. 단과대 선거관리위원장님의 질문은 인문사회과학대학, 예술대학, 자연과학대학, 간호보건대학, 공과대학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문사회과학대학 선관위원장님의 질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문사회과학대학 선관위원장 박기숙입니다. 먼저 양쪽 정후보님들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회비는 물론 학생회에게 충당되는 금액도 점차 감축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후보자님들께서 약속하신 공약을 실제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실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된 후보자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호 2번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학생복지과를 찾아가서 담당 팀장님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총학생회가 7개의 단과대가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면 국립대학 육성 사업이나 혁신 지원 사업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기획서를 팀장님께 보여드리면 관련 연계 사업에 대해서 찾아보고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선되자마자 재무과에 저희 기획서와 예산을 가지고 찾아가서 2학기 때 추가 경정 예산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12월 달에 서포트 총학생회에서 남긴 결산안을 보니까 2월금이 전보다는 좀 많이 남아있다고 확인을 하였고 또한 저희 단연간에도 회장 생활을 하면서 1년 동안 모든 사업에 예산을 어떻게 배분을 하면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공약에 이행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고 예산이 정말 부족하다 하면은 행사의 규모가 조금씩은 작아질 수 있는데 근데 그거 예산 때문에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거는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정후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감축된다는 것은 저희도 심히 알고 있고 이에 대해 저희 블루투스는 학생복지과와 대면을 통해 축제 기금을 예산 사업으로
기금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저희 블루투스는 비대면으로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축제 비용으로 다른 학우분들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여 해당 예산 사항에 문제가 없도록 충당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님 답변 되셨나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양쪽 두 부후보님들께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두 부후보님들께서 준비하신 사업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된 후보자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2번 부후보부터 답변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현하고 싶은 공약은 부복수 전공 설명회입니다. 매년 많은 학우분들이 전공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학우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런 공약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부복수 전공 설명회는 우선 조금 전공 설명회가 가능한 학과를 추린 뒤 이런 학과에 대한 수요도 조사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교 선생님이나 학회장님들을 통해 전공을 설명해줄 희망자를 받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설명해야 하는 필수 조건 같은 전공에 대한 커리큘럼 아니면 전공 수업 내용 소개 같은 거는 총학생회가 정해서 양식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기호 1번 부후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블루투스 공약 중에서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공약은 교수 및 교직원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총학생회내 전담 구성하는 공약입니다. 이 공약은 이제 부도덕한 교수나 교직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학우분들을 대표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장서서 학우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보호하는 공약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공약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라면 이제 총학생회 전담 구성을 따로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이후 여러 제보를 받은 후에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 후 총학생회가 해당 교수 및 교직원과의 대면을 통해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예술대학 선관위원장님의 질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술대학 상관위원장 박종열입니다. 먼저 정 후보님들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주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입주가 확정된 상황에서 이제 공주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생긴다면 학생들에게 주어질 장점과 단점을 이제 학생회장님들끼리 생각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신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1번 정 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에 새로운 캠퍼스가 개설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 단점으로는 초반에 있을 많은 시행착오나 과의 이동 혹은 여러 인사 TO 관련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적응하고 안정화가 된다면 새로운 과의 개설이나 새로운 캠퍼스의 개설로 학우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호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종은 공주보다는 좀 더 나은 도시적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장점이고요. 또한 그 세종 캠퍼스는 다른 대학교도 공동으로 입주해서 공유 캠퍼스로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 신식 건물을 공유하며 이용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충남 세종의 거점 국립대라는 목표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 단점은 지금도 새 캠퍼스이기 때문에 캠퍼스 간 교류가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것 같고요. 그리고 축제나 학생회 사업에 대한 것도 질이 조금 더 저하되고 규모가 조금 더 축소돼서 학우분들의 만족을 드리기가 조금은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부후보님들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 캠퍼스 생성 시 이제 학생 자치기구인 총학생회가 진행해야 할 업무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되신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 2번 부부부터 답변하겠습니다. 우선은 세종 캠퍼스가 생성된다면 각 캠퍼스 간의 교류가 어려워지고 세종 캠퍼스는 아무래도 공유 캠퍼스이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퍼스별 의견을 더욱더 자주 듣는 것이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원래는 화분위에서만 의견을 얘기할 수 있었다면 총학생회가 단원위까지 찾아가서 의견을 수렴하고 바라는 점 같은 것을 사업으로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부후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호 2번 부후보가 말씀한 것처럼 지금 새 캠퍼스 간의 교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세종 캠퍼스까지 추가가 되면 교류와 화합이 좀 약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블루투스는 그 4개의 캠퍼스가 이제 생기게 되면은 교류와 화합을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나 이런 걸 준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자연과학대학 성관위원장님의 질문입니다.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조동입니다. 먼저 양쪽 정 후보님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왜 본인이 총학생회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1년간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본인이 총학생회장을 맡았을 경우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경험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된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1번 정 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1학년 때 총학생회 멀총부 차장직을 맡아 학우분들께 봉사하며 주변으로부터 리더십과 협업 능력 등을 배우고 즐겁고 보람찬 학교 생활을 보낸 후 군대 입대하였습니다. 이후 복학과 함께 게임 디자인학과 학생회 미디어 관리 부장직을 맡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 및 중지되었고 일부 비대면으로 가능한 행사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작년 학생회를 하면서 비대면 활동 관련 기반의 부족으로 다양한 행사를 할 수 매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온라인 기반이 구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과 이벤트를 통해 학우분들의 즐거움과 자기 개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드리고 싶어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17년도 총학생회를 하면서 이삿짐 도우미 사업과 박스 배부 사업을 담당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혼자서 짐을 옮기시는 학우분들을 도와드리며 감사 인사를 받았을 때 큰 보람을 느꼈고 박스 배부 사업을 통해 학우분들의 이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학생회를 하면서 처음 이룬 것이며 가장 인상 깊고 보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답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같이 많은 단과대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특이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 단과대 회장님들도 혼란을 좀 느끼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7개 단과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각 단과대별 특징과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능력있고 경험 있는 사람이 총학생회장을 맡아 시행착오 없이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년도 인문사회과학대 학생회장으로서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었고 또 그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혼란스러웠던 인사대 분위기를 안정시키고 다시금 학생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단과대장으로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단과대장으로서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고
어떤 것을 해주어야 하고 어떤 것을 요구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7개 단과대를 다룰 수 있는 입장 차이를 좁히고 교차점을 조율해 나갈 때 저의 경험이 리더십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총학생회장을 통해 얻고 싶은 점은 학우분들께 일 잘하는 총학생회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부부님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되는 단과대가 어디인지 알고 계신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되는 단과대는 분명 일처리에 있어 미숙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단과대들을 1년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2번 부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단과대가 제가 알기로는 간호보건대학이랑 그리고 사범대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의 일처리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비대위의 미숙한 부분을 충분히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학생회가 직접 비대위원장 의견뿐만 아니라 단원위에 참석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단과대 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한다면 1년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호 2번 부후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제 1년간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이 비대면으로 인해서 이제 이 사태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단과대별로 꾸준히 이제 소통을 하여 이제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받아 해결 방안을 잘 찾아서 부족한 점을 잘 찾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답변 되셨나요? 답변 되셨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간호보건대학 성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호보건대학 성관위원장 송광호입니다. 우선 양쪽 정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단과대 예산 분배 시 학우 인원수대로 분배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예산이 적어 큰 행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단과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단과대 행사 지원에 관한 계획 또는 공약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호 2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예술대학이나 간호보건대학, 자연과학대학은 이제 학생 수로 복지금 학생회를 분배했을 때 단독으로 큰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간호보건대학이랑 예술대학과 같이 행사를 진행하였고 또 가요제 역시 자연대학까지 합해서 세 단과대가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단과대별로 메인 이벤트나 메인 공약을 걸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예산을 분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모든 단과대를 예산에 따라 분배를 하되 총학생회가 가져가야 할 부분에서 나머지 예술대학, 간호보건대학 같은 좀 규모가 작거나 이제 인원이 좀 적은 단과대에 저희 총학생회 담당에 있는 예산을 넘겨주어서 7개 단과대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공과대학이나 산업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캠퍼스다 보니까 조금은 더 특히 또 산업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캠퍼스에 비해서 규모가 작아서 배동제 같은 경우를 진행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총학생회 쪽의 예산을 조금 더 양보해서 같이 다 7개 단과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정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호 1번 정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원수의 차이로 인해 여태까지
여러 단과대가 합심해서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 블루투스도 마찬가지로 예산 중 일부를 분배하여 어느 한 단과대가 떨어지지 않게 지원을 약속드리고, 또한 저희 공약 자체가 비대면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과대학이나 상과대학과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캠퍼스의 경우에도 장소적 제한 없이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양쪽 부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 대면 행사 진행이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에 맞춰서 준비한 작년과 다른 공약이 있다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 이번 부부터 좀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핵심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지원국 신설을 예로 들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교육 활동이 제한되고 있어서 이거에 따른 비대면임에도 학우분들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학습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국이 하는 내용은 저희 학습 공약 중 하나인 온라인 스위치 독서실,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스위치 독서실도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기후 1번 부후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도 늘어나면서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은 수업의 질 저하나 예방하기 힘든 시험 기간 때 부정 행위로 인해서 학습권 침해를 받아 학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작년에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일부 방지하고자 선택적 패스제라는 걸 도입을 하여 최대 3학점 이내의 강의를 패스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수업의 질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거나 기타 여러 이유로 수강함에 있어 부담감을 가질 경우 중간고사 이전까지 최대 1개 강의를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본과대학 성과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과대학 선거관리위원장 오성민입니다. 먼저 양쪽 정보분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봉지대학교는 공주 캠퍼스와 천안 예산으로 3개 캠퍼스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학생회장이 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각 캠퍼스 간의 파업을 이끌어내실 생각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된 후보자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 1번 정후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 신관, 천안, 예산이 서로 파업이 좀 어렵던 이유가 첫 번째로 큰 이유는 지리적 그리고 거리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년 1년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긴 온라인 인프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 사업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저희 블루투스는 분기별 비대면 테마 강사를 초청하여 비대면으로 예산, 천안, 신관에 관계없이 학우분들이 원하면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비 지원 사업은 현재 작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올해 이제 블렌디드, 단계별 대면, LMS 등 수업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수업에 맞게 학교에 오시게 되는 학우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교통비 일부를 지원해드리는 공약입니다. 이로 인해 각 캠퍼스 간에 비대면으로 인한 강사 초청으로 언제든지 학우분들이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어떤 캠퍼스에 있든지 교통비나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교류라는 따로 파트의 공약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삼각 캠퍼스 교류 사업에 이제 예산 천안 신광 캠퍼스가 교류하여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행사 중에서는 이제 왕중왕전 총학가요제랑 e스포츠 대회를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는 비대면을 생각하고 만든 거라서 e스포츠 같은 경우는 멀리서도 할 수 있고 그 게임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인 종목 하나를 정하고 나머지 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좀 다 같이 경쟁보다는 즐길 수 있는 위주로 구성을 해봤고요. 대부분 아이디어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공모전에 이제 그 아이디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위치 아이디어 공모전을 분기별로 시행을 해가지고 학우분들이 원하시는 사업이나 행사에 대해서 의견을 좀 수렴하고 또한 수상작에 있는 작품을도 상장을 소유한 다음에 최대한 학우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양쪽 부후보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회장 측만큼 부회장 자리도 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부후보님들께서는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준비되신 학우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2번 부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18년도에 1학년 저희과 학년 대표, 과대표의 경험이 있고요. 그때 저는 1학년이어도 학과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친구들은 잘 안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과 학교 행사라든지 과 행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참여할 수 있게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번 부호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8년도 과학생회에서 한 업무를 이제 부서별로 나누어 그 한 개의 부서를 이끌어서 부서 인원들을 적재져서 배치하여 무리 없이 진행돼 잘 업무를 잘 이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반 하부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상관없이 질문 가능하며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사람당 질문 1개에서 2개씩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신 선거운동원과 그리고 단과대 위원들도 이 시간에 추가적으로 질문이 가능하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하부님들을 먼저 우선으로 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질환경과학과의 김지혜입니다. 1번 후보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기관별 헌혈왕 이벤트라는 걸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헌혈이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빈혈이 많아서 철분 부족으로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45kg가 넘지 않으면 헌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참여가 불가능한 이벤트인 건지가 궁금합니다. 준비되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1번 정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 기관별 헌혈왕 이벤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국간에 혈액이 부족하게 되는 사태에 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헌혈왕 이벤트를 진행하여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하는 공약인데요. 앞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여성분들의 이제 체중이나 빈혈로 인해서 하지 못하시는 하부분들은 저희 공약에는 어쩔 수 없이 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나 이런 부분을 이제 다른 이벤트나 다른 행사들로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번분과 2번분 모두에게 질문이 있는데 이제 1번 후보분께는 이제 선택적 폐쇄제와 수방 포기 제도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당장 실시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2번분 같은 경우에는 부복수 점검 설명회가 어디까지 준비가 되었고 언제 시행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준비되신 후보님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엌수정공 설명에는 일단은 사전에 이제 학과에 대한 수요 조사 전에 학과별로 그 자기 전공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일단 우선은 알아봐야 되고, 그 후에 학우분들이 들을 수 있는 전공, 그 섭외된 그 과 중에서 학우분들이 선호하는 전공에 대해서 또 다시 수요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준비 사항이라는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큰 틀만 정하는 상태이고, 학생복지과라도 얘기를 해보니까 이거 전 7개 단과대가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을 받아서 그 강사분들을 섭외할 때 섭외료를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산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정도까지만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 1번 정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블루투스가 준비한 수강포기 제도와 선택적 패스제는 현재 학교 교목과 학생복지과와 이야기를 통해 만약 당선이 된 후에 이야기를 추가 상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아직까지는 큰 틀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진행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학사 일정 혹은 학사에 대한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빨리 진행이 되어도 21년도 2학기에 진행이 될 것이며, 좀 지체가 된다 해도 내년 1학기에 실행이 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학우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응용수학과 이보은이라고 합니다. 이번 부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단과대별 명사 초청이라는 공약이 있었는데, 같은 단과다라고 할지라도 각 과가 요구하는 능력과 역량은 천차만별이고 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강사를 초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특정 과에서만 수혜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불만점이 제기되면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비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강사를 정하기 전에 총학생회 회의와 주은위 회의를 통해 각 강사 리스트를 정해서 선택하는 형식의 투표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만약에 더 원하는 학우들의 원하는 강사가 있다면 그거는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을 통해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과대별로 수요도를 조사해서 높은 순위에 있는 강사를 초청하면은 학우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2019년도에 우리 기호 2번 정후보님이 인대 학생회장이셨을 때 그 최태성 선생님을 초청한 강사 강사 특강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래도 이런 방식이 비슷하게 했을 때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학우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불어불명학과 16학번 정관입니다. 방금 예술대 선관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답변에서 그 선택적 패스 제도와 수강 과목 포기 제도를 교목과와 학생복지과와 이야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두 가지 공약이 학사지원과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학사지원과 김홍수 팀장님과 통화를 해본 결과 일본 후보자님들과 그 상의를 해본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합의가 되지 않는 공약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후 1번 정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말에서 3월 초 그 전화를 통해 직접 녹음을 하였고 해당 통화한 사실이 제 휴대폰에 녹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나 아마 다른 분이 받으셔가지고 딱 그분을 통해서는 이야기를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저는 확실하게 그 관련 학교 측이랑 연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해서 이거는 당선 후에 공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의 후에 진행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공약을 추가하여 진행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한 번만 더 질문 가능합니다. 그 두 공약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자가 학사지원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담당자랑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합의가 된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기후 1번 정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서와 연락할지 여러 기수해서 일단 첫 번째로 학생과 관련된 거의 일부이기 때문에 학생복지과의 연락을 통해 진행하였으나 거기에 계신 담당자분께서 교무과 쪽으로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교무과 쪽 그 학교 담당자분이랑 이야기를 통해 나온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응용수학과 1학번 서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임기까지 마치면 총 2년 반 동안 단과대에서 학생회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동안 단과대 학생회를 하면서 총학생회를 생각해 볼 때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는 단과대를 운영하고 총학생회는 학교 자체를 운영하는 점이 가장 다른 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뜻에서 혹시 타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서 대외활동이라든지 큰 이벤트를 기획하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비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호 2번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리적 여건 때문에 공주나 공주 내에는 학교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공약 중 하나는 작년 4대랑 교대랑 연합 가요제를 했었고 중에 저희 신화 공연에서도 교대랑 이제 연합으로 동아리 교류전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도 이제 내년에 당선이 만약에 된다면은 공주교육대학교랑 연합해서 축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교류전을 통해서 동아리 활성화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이제 지역에 있는 학교랑은 아직은 협의된 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부모님들께 질문 드린 건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 질문을 두 후보님 모두한테 질문 드린 건데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후보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 1번 정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작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내 온라인 인프라가 만들어진 것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타 대학과의 교류보다는 교내 학우분들을 위해 교내에서 비대면 강사 초청이나 관련 자격증 지원 사업과 같은 행사를 통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만약 상황이 조금 더 나아져서 좀 원활한 학교 생활이 진행될 수 있다면은
타 대학과 교류 활동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정학과 18학번 김가트입니다. 기호 1번 후보님들께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동제 기금을 국가고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국제 기금은 대동제 기금으로 나오는 돈이라 확정된 기획 없이는 일반 학생 자치비로 돌릴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학교와 예산 확정된 내용인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확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호 1번 정후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한테 마이크 넘겨주신 분 마이크 하나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1번 정후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저희가 재무과에 관련해서 연락을 드렸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복지과와 연락을 해야 된다 해서 관련 부서로 연결을 받아 이야기를 진행했었는데요. 일단 제가 학교 측에 물어본 것은 축제 기금을 다른 사업의 기금으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냐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에 대해서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보내준다면 충분히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들어서 해당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높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게임 디자인학과 20학번 윤세찬이라고 합니다. 기호 2번 부후보분께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육지원국이라는 공약이 기호 2번에 밀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라고 들었는데요. 이 교육지원국에 대한 설명을 공지로 내려왔던 공약 카드 뉴스에서 많이 읽어보았는데 학습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더 원활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게 비대면 환경에 대한 공약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지원이 있고 또 이 비대면 상황이 만약에 끝나게 되면은 이 교육지원국의 나머지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준비되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질문하신 내용이 교육지원국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비대면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교육지원국은 어떤 일을 하시냐고 물어보신 거 맞으시죠? 네. 네. 우선은 교육지원국 비대면 부분에서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 들었듯이 온라인 스위치 독서실을 교육지원국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단과대별 명사 초청과 부복수 전공 설명회도 다 비대면도 가능하고 대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교육지원국이 코로나가 종식돼도 대면으로는 단과대별 명사 초청 그리고 부복수 전공 설명회도 가능하고 대면으로도 비대면 다 가능한 거라서 종식이 된다고 해서 교육지원국이 할 일이 없어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강신청 스위치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공약 이름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강의계획서 장바구니 기간 전에 업로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계속 그래왔지만 고질적인 문제지만 저는 장바구니 기간 전에 강의계획서가 잘 올라오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알아봤는데 이 문제가 이러한 이유가
강사 모집 기간과 장바구니 기간이 너무 가까워서 그 기간 텀이 너무 짧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학사 지원과와 얘기를 했을 때 강사를 모집하는 기간을 더 앞으로 당기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 기간을 뒤로 이렇게 해서 장바구니 기간 전에 강의 계획서 업로드되는 걸로 협의를 보았고요. 이런 모든 일들을 교육지원국이 담당하기 때문에 전담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혹시 질문 하나만 네, 하나 더 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교육정국에서 하는 일 중에 강의 계획서를 그 수강 신청 이전에 어떻게든 업로드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게 강사진의 초청 기간과 좀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게 교수 쪽에서 이미 학교에 있는 교수분들 중에서도 강의 계획서를 수강 신청 이전까지 제때 업로드하지 않으셔서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 이번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혹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혹시 있다면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그때 학사 지원과 연락해서 면담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미 그 점수 제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교수님 평가 제도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물론 강의 계획서 업로드는 교수님들의 100% 재량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완전히 바뀌어진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학우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그러니까 불편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네, 여기 앞에 계신 남성부터 먼저. 네, 국제통상학과 1호학번 강동훈입니다. 1번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학생회비가 감축하고 있는 추세여서 공약 실행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극복을 할지를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축제 기금을 이제 다른 사업 진행에 사용함으로써 이제 공약 실행에 문제가 없게끔 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공약 실행이 어려울 때 극복 방법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준비되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울번 정후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축제 기금을 사용하더라도 예산에 부족함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이 맞나요? 예. 만약 축제 기금을 사용을 했지만 예산에 부족함이 나타난 경우에는 첫 번째로 모든 사업과 이벤트들의 규모를 재조정하여 학우분들에게 좀 더 학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에 힘을 조금 더 실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공약 중에 캠퍼스별 공동 생필품 및 생활용품 및 식료품 지원 공동구매 추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공동구매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예산이 대량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위주로 규모를 줄여나가서 다른 공약에 먼저 힘을 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1시간이 지나서 10분간 휴정하고 20시 10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10분 전까지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야, 혼자 왔어? 구경만해? 좀 그러면 카톡으로 보내면 내가 봐줄게. 안 할까?
집 가서 해야지. 지금 여기서 잘 싫어. 잘 데가 없구나. 잘 때는 제 1층에 중간에 1층 안에도 이렇게 다 같이 살아요. 원주시에 시청에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학우분은 손 높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용수학과 1과학번 안종혁입니다. 그 명절 버스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라에서는 오히려 명절 때 이동하지 말라고 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공약을 내세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공약으로 만약에 코로나 피해가 확산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약을 모두 비대면으로 가져가고 한 게 아니고요. 이제 2학기 됐을 때 지금 백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면의 경우에 비대면의 경우에 다 고려해서 공약을 걸게 되었는데요.
비대면의 경우에 이제 코로나가 아직도 안정화가 안 되면은 면접버스 지원 사업은 더 심화된다. 그 이제 국가에서도 이동하지 말라 한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거는 사업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1.5단계 정도나 조금 더 안정화가 되거나 점점 나아지고 있을 때는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지금 학교 현내에 스쿨버스, 스나버스 돌고 있는 것처럼 그 한 명씩 떨어져가지고 앉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손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어불문학과 1학번 최정입니다. 저는 기호 1번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질문되었던 교육 관련 공약 중에서 선택적 패스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택적 패스제 공약의 실행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따라서 타 국립대학에서 이와 비슷한 제도가 실제로 실행되었던 선례가 있는지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비되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1번 정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았는데요. 20년도 1학기 때 대표적으로 홍익대에서 이러한 선택적 패스제를 총학생 측에서 요구를 하여 학교 측에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행을 통해 가지고 그 학교 측 총학생 측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약 97%의 학우분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내셨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그 긍정적인 의견을 수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계공학과 17학번 정유민입니다. 방금 선택제도랑 설명드렸었는데 선택적 패스제도로 실행하고 수강 과목 포기 제도도 실행하게 된다면 학점에 대한 변별력과 장학금 수혜가 많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기호 1번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1번이. 네, 1번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1번 정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수강 포기제도나 패스제를 통해서 학점 관리에 용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제도를 준비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교내 장학금이나 기숙사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학점으로 관련돼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 포기제도와 같은 경우에는 학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는 없겠으나 선택적 패스제와 같은 경우는 패스제로 변경 전에 성적으로 반영되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나요? 혹시 하나만 더 질문을 네. 방금 학점에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학점 제도 자체가 수강 듣는 인원에 한해서 거기서 이제 몇 %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인원들이 포기하게 되면 그 인원들로 학점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학점이랑 관련이 어떻게 없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호 1번 정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학점에 관계없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수강 포기는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이전까지 학우분들이 해당 강의 교수님께 수강 포기를 신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진행되어 최소 수강 인원이나 성적 비율 등 교수님의 판단으로 승인 및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여 강의 자체의 문제나 아니면은 성적 측정에 대한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손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용수학과 20학번 선우정입니다. 기호 2번 후보님들께 묻겠습니다. 대동제를 확대시키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대동제를 확대시키려는 이유와 시행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준비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호 2번 정보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동제 확대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일 때랑 비대면일 때를 다 감안해서 공약을 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면일 경우에는 이제 산업과학대학이나 공과대학이나 신학캠퍼스 전부 다 규모적으로 확대를 할 생각이고요. 좀 더 지원금 같은 경우는 공주시에 찾아가서 평생교육과에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요. 공주시 지원금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는 이제 만남을 좀 지양해야 하기 때문에 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 캠퍼스가 같이 같은 이제 하나의 예산으로 세 캠퍼스가 같이 누릴 수 있다면 좀 더 비대면으로도 규모가 확대된다는 생각으로 이 공약을 넣게 되었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저 하나 더. 네. 비대면으로 되면은 그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도 학우들마다 이제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전에는 이제 뭐 1번 후보님 같이 뭐 자격증으로 지원하든지 아니면 학습 쪽으로 넣어서 공약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작년 서포트 학생회에서 한 것처럼 문화상품권으로 지원하든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정말 스트리밍을 하든지 이거는 학우분들 선호도 조사를 사전에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몇 프로 이상 넘었을 때 그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손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질환경과학과 김율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 부후보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두 분 모두 아까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에 대해서 1번 후보님은 과학생회를 하셨고 2번 부후보님은 과대 경험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과라는 작은 단체를 이끌다가 총학생회랑 중앙운영위원회라는 큰 단체를 이끌어 나가실 수 있으실지 그 경험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고 채워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신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2번 부후보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18학년도에 저희과 한 학년이지만 과대 생활을 하면서 리더의 경험을 하긴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정 후보님이 리더로서의 경험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팔로워로서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총학생을 이끌어 나간다면 장점은 극대화되고 단점은 보완될 것이라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준비되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1번 부후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이 이제 부족한 만큼 이제 전임 학생회장분들의 조언을 받기 위해 먼저 찾아뵙고 각 단과대 학생회분들과 다양한 소통을 통해 노력하며 부족한 경험을 메꾸기 위해 먼저 다가가려고 합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한 가지 질문 더 해도 네. 되나요? 아까 선택적 패스 제도에 대해서 1번 후보님들께서 홍대에 대한 예시가 있다고 하셨는데 홍익대는 솔직히 사립대학이고 저희는 공립대학인데 혹시 공립대에 대한 예시도 있을까요? 준비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기호 1번 정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사를 통해 찾은 학교로는 크게 홍익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를 통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찬성을 밝혀가지고 도입한 것으로 알게 됐는데요. 일단은 시립대가 이제 국립대와 다르게 부가적인 또는 다른 것들에 이제 비해서 조금 더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에는 조금 더 빨리 진행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먼저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학교 쪽에서는 아직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하였으나 이것을 추진함으로써 첫 국립대학교로 시행되는 첫 국립대학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손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제통상학과 1호학번 강동훈입니다. 1번 후보님 공약 중에 그 비대면 위주 학기 등록금 환불 및 추진 환불 금액 제한 해제라는 공약이 있으세요. 이게 지금 뭐 학교 측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공약인 건지 그렇게 본다면 환불 금액 제한 해제가 어느 선까지 가능한 건지 모든 학과 학생들이 동일하게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비율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기호 1번 정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과대별로 저희 등록금이 상향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특정 금액이 아닌 일정 퍼센트율로 다른 국립대학교와 저희 지난 1학기에서 그랬듯이 특정 퍼센트율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을 통해서 일부 등록금을 변제받은 학우분들이 있는데 실 제출 금액에서 특정 퍼센트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저희 블루투스는 학생복지과와 재무과의 연락을 통해 관련 이야기를 나눴으며 그 학교 측에서는 교육부의 방침이 없다면 조금 힘들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작년 2학기와 같이 절반 이상을 비대면으로 어쩔 수 없이 학교의 수업의 질이 떨어진 때에 환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10월 20일 시행된 고등교육법 제11조 4항의 이거의 조항을 근거로 작년 2학기 학기의 절반 이상을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학교 시설의 이용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등록금 감액을 추진할 것이며 이미 지나간 2학기이기 때문에 감액된 금액만큼의 환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손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2번 부후보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숙사 이삿짐 도우미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학생회가 이삿짐을 맡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였는데 신광 캠퍼스만 하더라도 5개 기숙사 5개가 존재하고 또 천안 예산을 합치면 더욱 많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근데 이 방대한 인원들이 한 번에 짐을 맡기게 될 때 이거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또 그리고 피치 못할 분실 사고나 파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비되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신강 캠퍼스에 관련해서는 공비 1층 총학생회실 창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공간이 충분히 넓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천안이나 그 예산캠 같은 경우에서는 우선 그쪽 학생회실에 자리가 있다면 넣어놓고 아니면은 저희가 확인해보고 없으면 저희가 갖고 와서 또 마찬가지로 공비 1층 총학생회실 창고에 넣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손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손실이나 파손에 대해서. 네, 우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어떻게 잘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관을 원할 시에는 저는 그 학생의 뭐 신원이나 그런 건 다 할 거고요. 그리고 박스로 받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박스나 종이 뭐 봉투 이렇게 받을 예정이어서 분실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오래되면 곰팡이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고 받을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학부 20학번 양서연입니다. 1번 후보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취업본부실에 문의한 결과 자격증 사업에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스터디 그룹 지원 사업,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교통비 지원 사업 등 금액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 많아 보이십니다. 혹시 어느 정도 예산을 기획하신 게 있는지 다 충당 가능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부후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작년 축제기금 예산이 2,200만 원 정도 편성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이 예산을 토대로 3개의 사업을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 예산 다 소진 시까지 선착순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답변되셨나요? 네.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리학과 1판학번 박현솔입니다. 저는 양쪽 부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먼저 기호 1번 부후보님께는 그 아까 자격증 지원 사업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정확한 조건이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 2번 부후보님께는 그 비대면 독서실이라고 아까 있었는데 그 좀 구체적인 예정 사항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이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그 온라인 스위치 독서실 말씀하신 거죠? 네, 저희가 우선은 저희 스위치 선거운동 공부에서 정한 구체적인 시스템은요. 우선은 1학기에는 중간 기말,
3일씩 2시간, 3시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짧은 기간을 정한 이유는 우선은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할 거기 때문에 짧은 시간 집중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정했고요. 그리고 10분 전에 입장을 해서 학생증이랑 자신 얼굴이랑 책이랑 이렇게 인증을 해서 화면 기록을 통해 녹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학생인 경우 이렇게 학생이 다 그러니까 신원 확인하고 진행할 거고, 그리고 참여자는 홈페이지 개설하고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받아서 참여를 할 거예요. 아마 1회에 50명 정도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참여자 모두에게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2, 3일씩 진행하니까 중복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중복에 대해서는 상품을 지급하지 않고요. 한 번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너무 시끄럽거나 그러시는 분이 계신다면 음소거 상태를 저희 호스트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스트에서 음소 상태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강퇴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부호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격증 그 기준은 국가공인, 국가기술, 국제 자격의 자격증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저희가 그 신청서를 따로 만들어서 매 분기마다 인원수 제한을 두고 선착순으로 받은 후 지급할 예정이며, 또한 이제 다음 분기 시에는 수혜자들을 후순위 배치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학우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영수학과 서민지입니다. 기호 1번 후보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공약 중에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학과에서도 운영을 하고 저희 단과대에서도 운영을 하고 또 취업지원실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다 중복되는지 체크한 후에 지원을 하실 건지 아니면 중복이 돼도 지원을 해주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호 1번 정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복 수혜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중복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신청을 받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면 대부분 실기랑 필기랑 두 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두 개 다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기호 1번 정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필기와 실기 모두 합격 관련된 증서나 자격증 이런 관련 영수증을 같이 첨부를 해서 받게 된다면은 상관없이 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은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1번 정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질환경과학과 박민준입니다. 후보자 본인 포함 3번원 3분이 규칙을 어겨서 경고를 받고 그로 인해서 열린 광장에 사과문을 게시하셨습니다. 운동이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선번원들도 제대로 이끄시지 못하셨는데 그런 후보님이 어떻게 약 13,000여 명의 학우분들에게 신뢰를 얻고 회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실지 의문이 듭니다. 기호 1번 정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직전
선거운동본부 인원의 3명이 이제 과대로 인하여 과대 견직으로 인하여 사퇴를 하였고 이거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받아서 사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준비함에 있어 좀 미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이제 저의 경험에 비해서 앞으로 좀 저의 저의 일을 진행할 때 이런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학생회를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후보님들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단과대별 약속 공약이 대면의 경우에만 거의 가능한 사업인데 만약에 비대면이 이렇게 계속 진행될 경우에 해당 단과대학의 행사 비용만큼 다른 혜택이나 다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쪽 후보들에게 질문하신 건가요? 기호 2번 후보님들께 질문. 준비되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호 2번 정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과대별 약속 그거는 단과대별 공약 플러스 저희가 더 필요한 거 있을 때 지원을 하시려고 한 공약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스펙업 사업이 제한되어 있고 단과대도 대부분 있는 걸로 확인이 되어서 비대면의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최대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호 1번 후보님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캠퍼스 화합에 대해 답변해 주셨는데 비대면 특강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당장 유튜브에만 검색을 해도 수의 많은 영상들을 검색하고 자신이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접할 수가 있는데 현재 학생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을 좀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또 이런 의견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준비되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1번 부후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저희가 학생활동 지원비랑 학생회비를 통해서 충당할 예정이고요. 또한 이거 유튜브에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유튜브 이제 스트리밍을 통해 이제 실시간으로 그 강사 초청을 하여 그 이제 학우분들이 Q&A랑 이런 걸 하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만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정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공약 중에 스위치 스트리밍이라고 분야별 유튜버와 함께 스트리밍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누구를 초청하는지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된 것이 있는지 유튜버들 초청이 쉽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기후이번 정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선호도 조사를 사전에 해야 분야별로 이제 학우분들이 원하는 스트리머를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스트리머 순위 선호도 조사에 따라서 서열화를 한 다음에 지금 업체라도 얘기를 해봤는데 보통 업체 300만 이런 유튜버가 아니고 100만이나 이쪽 이하로 되는 유튜버들에 대한 예산은 그리 크지 않다고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이 취지는 처음에는 이제 플랫폼을 업체에 통해 받아가지고 공주대학교 이제 학번을 통해서 로그인이 가능해서 공주대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게 한 다음에 후보 콘서트 식으로 원래 진행하려고 했었고, 두 번째 안에서는 요리나 게임 같은 분야에서도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학우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거 시청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예정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가 어디까지나 처음에 계획해놓은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에서 회의를 또 하고 선호도 조사한 다음에 학우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이 정도만 계획을 했었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 학우의 질문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후보자님들께 제가 질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학우분들이 왜 자신을 뽑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준비되신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후보, 부후보 두 분 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후이번 정후보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학내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많은 단과대학, 총학생의 부재로 학생사회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험 있고 능력 있는 후보자가 나와서 학내 분위기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7년도 프로그램학과 학생회장을 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성장하였고, 또한 2019년도 인문사회과학대학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여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스위치 선거운동 본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경험 있는 학우들로 구성되어 있고 정말 일 잘하는 학생회, 열심히 하는 학생회라는 말을 들을 자신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를 뽑아주신다면 2021년은 학우분들의 일상을 활기차게 밝히고 불편한 일상을 바꿔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일본 정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작년 1년간 온라인 인프라가 잘 생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인프라를 통하여 비대면으로 학우분들이 제 블루투스의 사업과 이벤트를 통해 자기 개발과 즐거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항상 소통으로 학우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저를 뽑아주신다면 올 한 해 학우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총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 2번 부후보 김유진입니다. 아까 기후 2번 정 후보님이 말했듯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의 총학생의 부재는 정말 학생사회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코로나 상황을 겪어본 학생회가 출범하면은 정말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에 좀 더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2020년도 자연과학대학 이음학생회 정치차장으로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여러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렇듯 비대면 시기를 겪은 단과대 학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총학생회를 이끌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박대균 말하겠습니다. 저희 선반명처럼 블루투스란 이름과 같이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학우분들과 연결되어 통하는 학생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부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6,500여 명의 학우분들에게 언제나 긍정적으로 앞장서서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님들의 마지막 한마디 잘 들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주신 후보자님, 선관위원님들, 그리고 학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내일인 3월 23일까지 진행되며 투표는 3월 24일,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하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여러분의 권리인 투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